근데 얘네들은 실적 발표하고 그날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빠지고 얘는 계속 빠지나?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오늘은 특별히 쪽집게 주식수다죠. 기다렸다고 하기에도 좀 모호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였던 것 같네요. 이번 주 초에는 좋았어요.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장 초반 고점 이룬 이후에 수, 목, 금. 전강후약. 좀 기분이 안 좋은 하루하루가 3일 동안 연속됐었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도 좀 굳은데 힘내시고요. 장은 이렇게 항상 올라가지도 항상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항상 비관적일 때 다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이번 주 어떤 흐름부터 살펴봐야 되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부터 보겠습니다. 투자 심리 갑자기 위축이 됐죠. 월요일 화요일날 좋았는데 전강후약 장 출발은 좋았고 그 다음날도 장 출발은 좋았고 그 다음날도 장 출발은 좋았는데 다 뒤끝이 안 좋으면서 밀렸죠. 제가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도 힘을 내시죠. 내일 이 정도면 미국 증시가 폭락이 오지 않는 한 떠서 시작할 겁니다. 힘내시죠 라고 했는데 떠서 시작한 건 맞았는데 그 이후에 줄줄이 밀렸어요. 그래서 위축이 됐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증시 환경은 좋았습니다. 주변 증시, 환율 뭐 이런 주변 환경은 좋았는데 근데 왜 증시는 왜 그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저도 힘이 좀 빠지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가? 먼저 제가 예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공매도 재개되는 거 다 아시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날 수요일까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에 생각보다 중소형주들은 하방 압력이 크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공매도 재개 우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변 증시 다 괜찮았죠? 환율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뭐 때문인데 우리나라 뭐 다른 거 있어?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것 때문이라면 그 부분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다시 제자리 찾는 한 주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답을 드리죠. 제 생각은요, 뉴스에 팔아라 같은 개념으로 뉴스에 사라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신문에 그렇게 나오겠죠. 공매도 재개 바로 오늘 시작.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혹시나 한 번 더 변동성이 온다면 월요일 한 번 더 저점 확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는데 그건 반대 매물 정도 때문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만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주변 증시 환경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미국 증시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우리 증시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증시 환경을 볼 때요, 주변 증시 상황, 업황, 그리고 환율 여러 가지 봅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죠.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 수급. 그거만 안 좋았어요. 해외 증시 하나씩 보죠. 다우 산업지수예요. 보면은 옆으로 쫙 서 있는데요. 다우지 산업지수. 옆으로 서 있는데 나쁠 거 없는 상태죠.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고점 근처에 갖다 놨어요. 사상 최대치예요. 금리 안정세예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는 있는데 1.6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는 있는데 안정세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 야 이거 생각보다 안 나오면 지난주엔 금융주, 이번 주에는 빅테크 관련주들 다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S&P 보시죠. 대부분의 업종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S&P 500인데요. 신고가 또 돌파했어요. 그런데 왜 그래? 우리나라 주요 섹터와 순환매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지난주에는 금융주 실적 발표,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 또 오늘 상승을 했어요. 관련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반영을 못한단 말이지. 나스닥 보시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들 아시겠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올라간 날 있나요 이번 주? 없어요. 거의요. 하루? 예, 하이닉스 하루, 삼성전자 하루? 그 정도. 그런데 이 반도체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나스닥 지수 보시죠. 물론 여기 앞에 고점대 있습니다. 분명히 고점대 있어요. 하지만 그 고점대 다가와서 아주 양호한 조정이거든요. 나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악재가 또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 올라왔어? 왜 올라왔어? 예, 서프라이즈 이제 고점 다다른 거 아니냐. 즉 실적 피크 친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작년 12월 달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계속 나와요. 왜? 계속 올라왔으니까 나오는 얘기예요.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FOMC 회의 결과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금리 인상 안 해. 하지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테이퍼링 물어봤어요. 저요. 기자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안 하는데 테이퍼링 언제부터 할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했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러한 부담, 시장에서는 금리로 판단하는데 금리가 0.6% 여기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나쁠 거 없어. 바로 중국 상해 증시 한번 보시죠. 상해 증시 제자리예요. 근데 야 이거 좀 아쉽긴 하죠. 우리나라 장중에 같이 따라가는데. 그런데 오늘 장중에 뚝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약간 반등 주는데 오늘 제조업 지표는 별로 안 좋게 발표가 됐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 나쁠 거 없어요. 다만 미국과의 마찰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 아닌가요? 대만 가권 지수 보시죠.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오늘 휴장이어서 어저께까지의 현황인데요. 신고점 계속 돌파해요. 자, 그런데 왜 그래? 우리나라 증시 보시죠. 우리나라 증시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급락, 그 다음에 목요일날 어제 아래를 흔들다가 좀 떨어지고 오늘 다시 또 하락. 월요일날 화요일날 괜찮았어. 그 다음 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 우리나라 증시를 보고 전략을 짤 때 일단 해외 증시 상황 보죠. 그리고 경제 지표 봅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 봅니다.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온 거 있나요 거의?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그 이외 기업 서프라이즈 지수가 높아요. 미국도 그렇고. 경제 지표 나빠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주변 상황에서 나쁜 게 있다면은 인도를 비롯한 몇몇 나라의 팬데믹 현상, 코로나 팬데믹 현상.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가 환율에서 보면은 불안정성, 이걸로 잣대를 볼 수 있는 것이 환율인데, 환율 보시죠. 안정화가 돼 있어요. 오히려 월요일,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하면은 하락했어요. 근데 왜? 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공매도 재개 이거 앞두고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이 그거 앞두고 프로그램 매매를 조성을 시켜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됐나? 그래서 일단은 3200포인트,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3200포인트. 야, 이거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는데 두 번 두드렸다가 다시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현상이죠. 공매도 앞두고 전략적 움직임이 외국인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제 지지 영역에 다시 왔습니다. 3150에서 40포인트.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얘는 화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공매도 재개 앞두고 급락. 제가 한마디 써놨습니다. 마이 무다 아이가.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월요일날 변동성 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반대 매매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반대 매매가 한번 장 초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흔들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마이 무다 아이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미 준비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공매도 지금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또 급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오늘 혹은 월요일 날 저점 찍고 반등갈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 매매 주체별로 보면은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요건데요. 지난주 1조 나왔고요. 매도가. 요번 주도 수요일 날 1조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환매수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환매수하다가 오늘 좀 매도가 나오는데 다음 주 완화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 옵션 동향에서는 좀 풋옵션 쪽에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거는 어느 정도 해치성 물량 아닐까 라는 생각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전략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해외 증시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픕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시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저점을 한번 타이밍을 봐서 저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안 들어갔어요. 저희요. VIP 회원들 매수 사인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타이밍이 안 왔어요. 계속 빠져요. 실적 좋답니다. 좋대요. 근데 왜 빠져? 구조적인 요인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저점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존 주도주 좀 미약하네요. 하지만 이들 종목들 32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죠. 어떤 종목?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경기 민감주들이요. 걔네들이 자리를 바꾸면서 이 기존 주도주들이 약화가 됐는데 제자리는 분명히 찾을 거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참는 것이 어떨까. 여기에서 매도하고 옮겨 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좋다며.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산을 조금 하고 있죠. 왜? 반도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실적이 줄어들지 않겠어? 라는 의미의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 주가는 바닥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단 제가 생각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동시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3,200포인트 다시 돌파를 할 때는 형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번 주에 기존 주도주에서 좋았던 부분이 하나 있죠. 2차 전지 부분입니다. LG화학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차도 좋았잖아. 삼성전자도 좋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실적 발표하고 그날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빠지고, 얘는 계속 빠지나?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십시오. 실적 발표일 날 긍정적으로 나와서 급등을 하고요. 옆으로 살고 있는데요. 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선도주, 기존 주도주 중에서도 선도주잖아요. 2차 전지가 작년에도 가장 먼저 올라왔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 여기에서부터 여기도 그렇고요. 중간중간 문자도 드렸고, 그렇지만 가장 탄력 있는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제 마진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성장성, 인재, LG화의 문제가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옆으로 기고 있죠. 지수는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강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은 저점 매수 종목인데 타이밍을 보겠다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된 매매는 어디서 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2달 전부터, 뭐 1월 달부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경기 민감 섹터, 이 부분에 좀 더 비중 혹은 관심을 더 기울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의 특징주 역시 경기 민감 섹터에 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 해운주, 이제는 해운이 이만큼 올라가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 당연히 조선, 즉 이만큼 해운 운임이 올라왔으면 배가 모자란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들겠죠. 그럼 발주를 하겠죠라는 의미로 조선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조선주가 올라왔어요. 현대 미포조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무료 문자 회원께 또 바로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문자도 보내드렸었고, 중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여력 충분하고요. 저점 매수 구간인 거 분명한데 단기적으로는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변동성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쪽 섹터가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 다만 현대차,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분명히 조정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시속 게임을 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순환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히트 종목. 여기 무료 문자 회원께도 드렸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하면 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8,000원, 7,000원대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28,000원 근처까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좀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오늘 왜 하락했을까? 라고 본다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지 않겠어라는 우려감에 오늘 하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리고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었던 현대건설, 오늘 한 방 맞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같은 맥락이에요. 공매도 다음 주 될 테니까 좀 이런 종목 맞지 않겠어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좋았죠. 그리고 향후 전망 좋습니다. 정책적인 기대감. 현대 엔지니어링 IPO 이슈도 있죠. 이 종목도 이 방송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한 달간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정도면은 잘한 거 아닙니까? 동국제강도 그렇고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HMM도 그렇고요.
예, 아직까지 갈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 보니까 상승 출발을 하는데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어저께까지 계속 매수했었던 기관이 오늘도 매수를 해요. 오늘 이러한 부분 기관이 매물을 다 받았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MM인데요. 이 HMM도 제가 이 시간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예,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 아직까지도. 그런데 여기 고점 찍고 다소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도 조선주로도 갈아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을 뚫고 갑니다. 예, 요거 박스권으로 보자 그랬었는데 뚫고 갑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해운주에서 HMM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노출도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다시 조금씩 올라갈수록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좀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봐서 매매 임하시라 말씀을 드리죠. 가슴이 아픕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뒤에 종목 때문인데요. 이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깜빡 혹은 넘어가지 않아요. 예,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그 가격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탈을 해서 좀 그 아래 권역에 있기는 있는데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계속 제가 뉴스 플로우를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퍼스트 솔라 실적 발표 장 마감 이후에 했는데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시간 외에서 상승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반응 안 하는데 오늘 풍력주가 반응을 해줬네요. 풍력주 일부가 반영을 해줬는데 다음 주 하나솔루션 아직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기다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번 주 정리,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러한 기존 주도주 그리고 현재 주도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도주 이미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생방송이죠. 7시에 시작하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번 주에 핫할 뉴스, 핫뉴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번 주에도 조선주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매매 타이밍 잡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월요일 날 7시에 생방송으로 뵈니까요. 꼭 같이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료 문자 회원 제도 있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요. 010-9628-8231 9628-8231로 문자 그냥 신청해가지고 문자 보내시면은요. 아침에 제가 무료 문자 오늘의 전략을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그리고 종목도 중간중간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최근에는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장이 안 좋은 상황인 것도 분명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잠시 쉬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많은 참석 그리고 참여 바라겠습니다. 발빠른 시황 매일 올려드리고 고품격 주식 수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주말 잘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족집게 주식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